자, 저희는 이제 중국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자, 북한을 좀 압박해 주길 기대합니다만 저희가 좀 너무 섣불리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의 반응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이 관영 매체를 통해 하나둘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차장,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처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중국이 북한의 조치에 굉장히 분개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분위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네. 중국이 이제 미국 책임론을 들고 나온 거죠. 네. 위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연구원은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경제 원조를 시행하지 않았고 또 적대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핵 문제가 악화된 것이다. 이게 그럼 북한이 해오던 주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결국은 미국 책임론입니다. 미국도 네. 잘못했다. 미국 네. 너희들이 이렇게 해놓고서는 왜 뒤늦게 와서 우리 중국한테 자꾸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넘기려 하느냐라는 메시지가 네.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네. 또 이런 얘기도 했죠. 북핵은 내부 원인도 있지만 어쨌거나 대외 안보가 지극히 큰 우려라는 원인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를 하면서 네. 지금까지 중국의 그 전략은 실패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실패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제가 봐도 중국을 조금 자극할 소지가 있는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처음에는 협력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줄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방어적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북한을 너무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에는 미국의 존재감만 높여주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력 강화 명분을 주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윤병세 장관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통화를 했는데 뭐 70분간 통화를 했지만 별 무소득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1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물론 통역이 네. 있었습니다만 네. 굉장히 길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원칙을 합의하는 수준에 그쳤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중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중국은 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현상은 유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대화라고 하면은요, 중국은 언제까지 대화만 얘기할 거냐, 언제까지 육자회담만 얘기할 거냐,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 지금 네. 미국도 한국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대화해야 한다, 대화해야 한다, 대화해야 한다. 뭐 누가 그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뭔가 좀 중국이 액션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다른 움직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두 외교장관의 통화에서는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주변에서 이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일본 언론들도 서로 간의 입장차만 해결했다라는 식의 보도를 내놓고 있는 부분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기억하시죠? 작년 9월 3일인가요? 자,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행사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우려를 뚫고 결국 중국에게 성의를 보여서 중국 인민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한반도의 군사 안보를 위해 대단히 필요하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반대도 굉장히 많았지만 한 결정이었는데 글쎄요. 그 효과 이제 몇 달 지났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6차례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다른 어떤 정상보다도 많은 정상회담을 했고, 아까 얘기한 그 천안문 막루에 미국과 일본의 그 극심한 견제와 사실은 우려 속에서도 방문을 강행했던 것은 이러한 바로 북한이 저런 도발했을 때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확고한 어떤 한국과의 그 공조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시진핑 주석과 통화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것은 그 중국이 일관되게 북한을 기존과 다른 자세로 대할 것이다라는 일각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아까도 세 가지 원칙, 그 중에서도 대화, 지금은 유엔에서 제재를 논의하고 또 심지어 양자 제재를 논의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중국을 낙관해서 중국이 많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줄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그 냉정한 현실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한국 왔을 때나 박근혜 대통령 만날 때마다 자, 북한 핵 안 된다, 조선반도, 한반도 비핵화하자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대화, 협상, 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직접 그 음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一是实现半岛无核化，保持半岛和平稳定，符合六方会谈成员国的共同利益。有关各方应该通过对话协商解决以上课题。 자, 이정우 차장. 그러면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이번에도 또다시 육자회담 합시다라고 중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진짜로 육자회담을 열면 중국이 주도하에 북한이 핵을 협상을 통해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닐 겁니다. 사실 네. 중국은 육자회담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육자회담을 통해서 의장국의 역할을 뭔가 좀 해보겠다. 그래서 중간에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육자회담이라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비핵화를 논의해야 할 판에 지금 북한이 비핵화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인데 네. 그것을 육자회담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봤자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전문가들에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중국으로서는 지금 마땅한 대안이 네.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고육지책으로 일단은 육자회담 네.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 세계가 일치된 행동으로 단결되어 북한 제재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대화로 하자, 육자회담 열자는 것이 좀 논의의 분산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해서 좀 걱정스러운데요. 어쨌건 중국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소식을 통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수사폭탄 실험 이후의 한반도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자, 양욱 연구위원 그리고 안철 소장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국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번째 소식인데요. 순위 확인합니다.